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원래 매주 화요일에 모시면서 유쾌하게 전국을 분석했던 분인데 서울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작가가 적어준 거에 봉도사가 아닌 봉족장으로 불러달라는데 정봉주 봉족장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봉족장은 뭡니까 이게? 근데 예, 서울 사세요? 저 서울 집값이 비싸세요? 서울에는 뭐 평생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괜히 그러면 인사를 공손하게 했네. 아, 인사를 인사를 깊게 할 때 그럼 말리셔야죠. 아니, 서울 나 저는- 서울 주민 아니 시민 아니니까 그냥 예, 대충 저 하세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예. 벌써 물르겠습니다. 벌써 바로 가기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장 봉족장. 봉족장. 2030 세대들이 집 없는 자신들의 세대를 한탄하면서 예.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평생 집을 가질 수 없다. 예. 근데 거기 깊은 철학이 있거든요. 인간이 농경사회가 시작된 지 호모사피엔스, 농경사회가 시작된 지 10,000년밖에 안 됐고요. 예. 호모사피엔스랑은 그건 관련이 없는 것 그 같은데. 얘기 어쨌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수렵 채집은 200만 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99.99% DNA는 수렵 채집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유목민 노마드라고 부르는 것은 보다 인간 본원의 자세로 돌아가겠다. 이런 철학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뺏겼죠. 예. 정권을 뺏긴 사람은 집을 뺏겼다 그래요. 땅을 뺏겼으니까. 집을 뺏겨서 떠도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유목민이라 그러죠. 유목민. 그래서 저는 유목민은 되었는데 이 유목민의 족장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1,000만, 예. 벼랑한 숫자가 이제 1,000만으로 서울시 100만 민주당 유목민의 족장이 되마. 그래서 대선 패배 아픔을 갖고 헤매고 있는 안정을 못 찾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족장이 되겠다. 족장이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것은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출마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후보라고 강조하고 그걸 선전하고 싶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지금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힐링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족장의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을 힐링할 사람이 나타났다.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선거 승패는 난 별 관심이 없고 아니죠. 힐링 일단 웃기고 재밌게 하면 된다. 이건 웃긴 건 뺄게요. 제가. 육두문자 튀어나올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4F가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러면 바로 예비후보 자격에서 그렇죠. 넘어갑니다. 나도 예. 모르게 너무 예. 그 자극적으로 날 공격하는 것 같아갖고 예. 저를 공격하는 거. 근데 요것도 그게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이런 가시밭길도 견뎌야 돼요. 그러면 원래 가시밭길은 너무 많이 견뎌서 예.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예. 방도 견뎠죠. 예. 선거 구호도 나왔어요. 파란 민주당, 파란만장 정봉주. 예. 예? 딱 라임이 좋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힐링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결시킬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서울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40%밖에 안 나온다. 이분들은 80%에서 90%를 끌어올리면 무조건 이긴다. 예. 그래서 지금 힐링맨이 열정을 갖고 민주당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 기운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타 후보보다 제가 낫다. 후보 경선이나 후보 경쟁으로 가는 순간 민주당은 폭망각. 그러면 지금 대선 패배의 아픔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끌어모아서 투표층에 나오게 하는 힐링맨이 필요하다. 그런 봉족장 힐링맨이다. 예. 그런데 예. 대선에서 47%를 넘게 얻은 이재명 후보도 졌잖아요. 예. 사실 중도층의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예. 지금 대선 패배 아파하는 분들 마음 갖고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국힘이 패배하는 분석각입니다. 아, 그럽니까? 국힘 지지자들이 60%밖에 안 나오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60%밖에 안 나와 60%밖에 풀어는 이제 1번식 표현이니까 60%밖에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 심리학적으로 예.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심판의 날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열정을 끌어모은다? 국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 나오는 건 오세훈 후보의 예. 후보로 나오니까요.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이미지를 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나오는데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전투적인 열정과 그냥 저 좋은
사람 좋아 보이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투표장에 나오는 건 어디가 더 전투적으로 결집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민주당이 더 결집의 요인이 높을 수 있다. 결집하면 이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로 약 4분 정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예. 당원분들이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저희 많이 보시니까요. 비판 글을 지금 찾고 싶은 거죠. 매번 거기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시네. 드립 개웃기네. 파란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힐링맨 본치푸틴 뿌뿌뿌. 본치푸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깝깝합니다. 말장난하려고 합니까? 라는 분도 있습니다. 저런 분들이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여쭤볼게요. 내가 나가야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 전의 얘기고 선거 전.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든지 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하신 건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안 들으신 거죠. 서울은요. 간단합니다. 강남은 개발도 잘하고 발전도 잘하고 이미 서울시에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강남은 놔두고. 강남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공급 정책인데 공급 정책에 앞서서 이제 강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북 구청장들을 만나보면 영양실조 걸린 지역에 다이어트 하라고 강요했다. 그럼 강북은 전체적인 서울의 정책이 묘하게 박원순 시장 때도 그러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 때도 보면 강남 중심의 정책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일단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북은 용적률이 150%서부터 시작을 해요. 강남은 무조건 25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차별을 두죠? 봤더니 강북에 있는 산 때문에 그러는데 산에 대한 조망권이라 그러는데 강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산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보면 되고 우린 고도 제한도 좀 풀어주고 용적률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남 강북은 아무래도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는 신시가지기 때문에 거긴 산이 없기 때문에 산이 없어서. 그래서 강남은 아래쪽으로 쫙 퍼져 있는 벌판이고 강북은 죄송합니다. 북을 향해서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을 봐야 되는 조망권 때문에 7층으로 고도 제한도 있고 용적률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이 개발의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70년대에 강북 사람들이 모아놓은 세금으로 강남 개발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50년이 지난 시점에 강북이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 강북 전성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슬로건은 강북 전성시대입니까?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네 번째 슬로건입니다. 네 번째 슬로건. 앞에 세 개는 웬만하면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슬로건은 강남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게 혹시 숨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야비한 거죠. 그건 그렇죠. 해서는 안 될 거죠. 해서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야비하고. 야비하다. 그래서 사람 야비하게 바로 뭡니까? 혹시 그럴까 봐. 그러지 않고 서울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그 카드가 첫 번째입니다. 뭐죠? 부글부글 끓는 거는? 그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왜 자꾸 물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출마 선언을 공식할 때 밝힐래실 얘기. 그래서 이제 저는 모 방송국에서 출마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 방송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에서 아직 서울시는 방침 결정이 안 됐어요. 외부에서 영입할 건지 지금 6명 신청한 사람들로 경선을 할 건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은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 이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출마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록을 한 거니까 저를 예비 후보로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예비 후보는 아니다고 하면서 공약도 쭉 얘기하셨고 지난주에도 원래 간봉주 현재까지 계속 간보고 있다면서 내가 되면 이러면서 쭉 이제 선거를 홍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맡은 지 1년이 됐는데 물론 예전에도 좀 했었고요. 오세훈 시장이 저대로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이 혹시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오세훈 시장 삼선 시장이거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 뭐 했죠?
세빛둥둥섬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건 아주 오래전에요. 예, 그 10여 년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오세훈 1년 시장은요. 정도 있었으니까. 오세훈 시장은요. 예. 뭐 했지 그럼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할 때는 버스에 예. LNG 버스를 도입을 해서 서울의 미세먼지를 낮췄다라고 예. 제가 9년 전쯤 만났을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못했을까요? 그분만이 할 수 있었던 특징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거 전략인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예.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다. 한 일이 없는 분이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뭘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한 일이 없다. 아, 세계가 지금 그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 4차 산업혁명 다 얘기하잖아요. 아, 미래 전략이 성장이냐, 침체냐, 머무를 거냐, 아니면 변혁일 거냐. 예. 이런 미래 전략이 없잖아요, 서울시가.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잘 못 들어서 왜냐면 예.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뭔가를 또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계속합니다. 리더는요, 그렇게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리더는 서울시의 미래 전략과 미래 비전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서울시 미래 비전이 뭐죠? 저는 저 서울시 살진 않아서 그게 아니라요. 예.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교육 지표가 뭡니까? 대한민국 교육 지표는요. 나란 말씀이 입시입니다. 입시. 이 정도로 교육 지표가 없는 나라거든요. 핀란드 교육 지표는 뭐냐면요. 스웨덴인가 핀란드 정확하게 예. 비판적 시민의 양성입니다. 이게 교육 지표예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모든 학교가 도 교육 지표가 다 틀립니다.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교육 지표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그 교육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입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양성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교육 지표라는 게? 그렇게 딱 떠올랐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교육위도 4년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비전은 뭡니까? 서울시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떠올라야 돼요. 일단 정봉주 봉족장님에게 안 떠올랐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800만 서울 시민에게 다 물어봐도 딱 안 떠오를 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일도 없고 해놓은 일도 없고 그런 분이 왜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문제처럼 의문이 던질 던지고 이제 정봉주 봉족장님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거예요. 예. 강북 개발 시대를 열겠다. 강북 물론 전성시대요. 전성시대. 예. 예, 물론 그건 이제 뭐 네 번째입니다. 갈라치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갈라치기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치기로 강북이 지금까지 역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예. 갈라치기를 해서 이게 근데 갈라치기가 아니라요. 핀란드 교육 방식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잘한다. 예. 그래서 사회가 일정 정도 균형과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하위권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 능력을 투자해줘야 된다. 표현을 강북을 못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왜 그러냐면요. 정부의 지원이 적었다거나 상대적으로 덜 개발됐다거나 상대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 국가가 제공하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실조가 걸린 지역이 돼버렸던 거죠. 일단 구체적으로는 네.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 강북의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로 일단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전성시대를 열겠다. 그다음에 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오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강북 전성시대를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러다 보면 강남과 강북이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서울은 공통으로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일단 그런데 6명의 후보가 예비 후보로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정봉주 봉족장님, 예. 연구소장님도 포함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고 예. 하는 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경선에서 그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분이 지금 이제 적합도 조사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예. 20% 초반대로 1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3등이 나왔고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일단 예, 그래서 저는 당 내외에서 그 도는 소문에 따르면 예. 적합도가 한 두 번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는요 이런 거죠. 5선의 의원으로 인천시장 했고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죠. 이런 거에 인지도가 하나 있고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심송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돌았죠. 헛소문인가요? 헛소문이죠. 왜냐하면 3월 30날 당 공보국에서 언론사에게 쭉 돌렸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비대위원들에게 전화해서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김동연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소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특히 경선에 참전을 안 하고 있는데 마치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확 올라온 거예요, 인지도가.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모두에게 다 중립적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예. 그럼 이제 상황은 좀 틀려진다고 보는 거죠. 상황이 틀려진다고 예. 봅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예. 박주민 의원 예. 또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나도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예. 정봉주 소장님은 전화를 이재명 후보 전화를 받았습니까? 저는 받은 게 아니라 수시로 통화를 해요. 아, 수시로 예, 통화를 한 2, 한다. 3일 전에 통화를 해서 요 서울시 출마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날 이제 일단 계속 걸기만 하는 건 혹시 아니죠? 처음에는 왔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걸죠. 예. 그럼 그 전화의 개념이요. 누가 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전화 안 받겠죠. 그런데 받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런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게 안 좋아요. 예. 일부 후보들은 이재명 특히 경기도 이재명 마케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공문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해요. 경기도는 특히.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너무 대선 패배 때문에 후유증이 있는데 예. 지금 다시 정치권에서 거명하는 것 자체가 도와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들에게 이재명 팔지 말라 예. 이런 얘기도 했죠. 예,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서 해서 저도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를 판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비판은 이제 끝내야. 사실 이 자리에 와서도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예. 이제는 뭐 그만 끝내야 된다라는. 이미 나가겠다고 한 사람을 자꾸만 이제 비판해갖고 내부 갈라치기란 비판을 당원들한테 받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경선에서 적절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 후보가 될 것이고 예. 우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저의 경쟁력을 얘기해야지 일방적으로 송영길 후보만 계속 공격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의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를 공격을 하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또 동정론이 일어요. 당신들은 출마도 안 하면서 왜 자꾸 공격을 하냐. 어쨌든 그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물론 서울시와 연고는 여러 가지로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예.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막지 마라. 이미 하겠다고 했고 안 꺾을 것 같으니 그 꺾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하겠다는 좀 놔줘야죠. 그 무슨 특별한 물론 그 마지막에 당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예. 모든 결정은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당원들이 결정하면 승복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어제 민주당 다른 서울시 지역위원장들 얘기도 그렇고 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 된다. 찾으라 그러세요. 일단 경선은 하고 뭐 찾을 건 또 찾아라. 아니요. 당에서 결정하는 룰을 전 쫓을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지금 있는 6명 후보들이 그래서 아웃. 그럼 받아들여야죠. 예. 제가 뭐 아웃당한 게 그거 한 번뿐입니까? 파란만장했죠. 그럼요. 2020년에 강서갑에서 저를 쳐낸 사람들 사과하라고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국회에 있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틀려졌겠냐. 사과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해요. 누군지 4명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언론에 노출돼 있고 사과 안 합니다. 그래도 제가 원망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잊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노마드. 예, 노마드. 봉족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뭐 새로운 족발집 이름인가 이렇게 봤는데 봉족 뭐 듣고 보니까 오늘 이해가 저를 됩니다. 너무 좀 비하하는 듯한.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왜냐면 그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비하해야지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나쁜 감정으로 저를 오래 기억하시는 건 봉족장이. 예. 저는 과거는 다 좋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과거를 잊어야지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족장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